자, 17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자, 기억번 상해죄는 폭행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하죠. 동그라미. 자, 2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거는 것은 원칙적으로 폭행죄가 되지를 않죠. X. 자, 면도기를 이용해서 깎은 것은 폭행이 될 수 있을 뿐이지 상해죄는 되지가 않죠. X. 자, 실신한 것은 생리적 기능 훼손을 당했기 때문에 상해로 본다고 했죠. X. 자, 직계 전속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이 폭력습벽의 발현이다. 즉 상습성으로 행해졌다고 했죠. 그러면 상습 전속 상해죄, 즉 가장 무거운 죄의 포괄일죄가 됩니다. 전속 상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습 전속 상해죄가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습성이 빠졌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정답은 1번이죠. 알고 있는 거 싹 다 지우세요. 전부 다 알고 있는 판례들이 많은데 지우시기 바랍니다. 자, 18번입니다.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2cm 정도 긁혔다 이 정도만 갖고서는 상해를 보지 않죠. X. 그리고 자, 1주간의 치료를 요하고 주사 및 물리치료 등을 받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냥 약 처방만 2번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상해로 보지를 않습니다. 자,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는 상해로 보죠. 8살짜리이기 때문에 외음부에 염증 생긴 것만으로도 상해로 본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실신사건은 상해로 보았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19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뭐뭐를 휘둘르거나 던지는 유형력 행사가 있죠. 그러면 폭행으로 봅니다. 맞는 지문이고. 자, 2번을 보시면 대문을 찬 것은 폭행으로 보지를 않죠. 맞는 말입니다. 3번 보시면 자,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폭행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공주방으로 보질 않아요. X.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보시면 전화기를 이용해서 전화하면서 고성을 냈다. 원칙적으로는 폭행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죠? 맞는 말입니다. 자, 20번 문제.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그랬습니다. 이거 풀 수 있어요? 이거 제가 기본 강의를 어떻게 했나요? 답은 3번인데요. 자, 문제 쉬운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중죄가 붙은 범죄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쵸? 제가 기본 강의 때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생명이 붙은 말은 전부 다 뭐가 된다? 구체적 위헌범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따라서 가혹한 행위를 구성요건 요소로 하는 중체포강금죄는 중죄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 위헌범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쵸?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신체가 구성요건 요소가 되는 것은 손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 생명,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 같은 경우는 구성요건이 3개잖아요. 3개라서 상중하할 때 상자가 붙은 범죄는 요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나머지는 다 뭐다? 나머지는 다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에 해당되는 두 번째 칸에 온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위험을 구성요건 요소로 하는, 근데 여기 보면 생명, 신체, 재산이잖아요. 그치? 생명만 있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지 중체포강금죄는 구체적 위헌범이 아니기 때문에 탈락된다고요. 방화죄 그런 거 있나? 방화죄 생명, 신체, 재산 이런 말이 있어요? 탈락. 중죄가 붙은 범죄는 다 탈락이잖아요. 그치? 탈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거하다 보니까 3번만 남는 거야. 그래서 답이 3번인 거예요. 3번이 진짜로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 발생인지를 알아야 푸는 문제가 아니고 나머지 중자가 붙은 범죄를 삭제하다 보니까 그래서 3번이 되는 것이지 3번을 알라고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21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가중처벌되는 범죄는 모두 몇 개냐 그랬습니다. 몇 개일 것 같아요? 법원적 문제인데
도표 가볼까요? 도표. 특수죄가 붙은 범죄.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린 바 있죠. 그래서 절도, 강도, 도주는 합동이 있어서 이거 세 개는 합동범위다. 부터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 지금 문제가 물어보고 있는 것이 휴대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휴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세요. 위험한 물건 휴대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상해, 폭행, 협박, 강요, 체포감금, 주거침입, 공갈, 손괴, 공무방해. 그거 제가 기본 강의 때 설명드렸잖아요. 몇 번 읽어보라고. 그 외에는 형법상에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있지? 전부 다 있어요. 주거침입, 손괴, 공직방, 체포가 다 있단 말이죠. 그렇게 풀면 됩니다. 여기에서 뭐를 집어넣으면 틀려요? 절강도를 집어넣으면 틀리는 거예요. 그건 합동범위이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 휴대라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흉기 휴대는 있죠. 흉기 휴대는 있어요. 그치? 근데 위험한 물건과 흉기라는 것이 동의어는 아니잖아요. 자, 됐고. 자, 20여 번 가보시면 휴대라고 인정했던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자, 1번 보시게 되면 소형차, 중형차 배웠죠? 판례가 뭐라 그래요? 중형차에 탄 사람은 소형차를 탄 사람 보고 겁을 먹지 않는다. 그치? 그래서 휴대라고 보지 않습니다. X. 물론 여러가지 상황이 존재했지만. 자, 2번 보시면 최루탄하고 최루범말은 위험한 물건으로 보았죠? 3번 풀었죠? 특정인을 겨냥해서 던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툭툭 톡톡 때렸다라는 말도 아니라고 그랬고요. 정답은 니은만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23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역시 위험한 물건 관련된 판례입니다. 1번에 지금 승용차 범퍼로 지금 들이받았잖아요. 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죠. 특수폭행죄를 인정했던 판례가 됩니다. 맞는 지문이죠. 자, 2번에 겁을 먹었단 말이 나옵니다. 그쵸? 4, 5m 후진하였다라고 했을 때, 충돌했다라고 했을 때 그 차량은 위험한 물건이 되는 거죠. 겁을 먹었기 때문에. 동그라미. 자동차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손괴를 했는데 그 차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를 입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랬다 손치더라도 휴대라고 보죠.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겁니다. 안 된다. X. 자, 소형차, 중형차 얘기 나왔죠? 그때 소형차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자, 미음번. 자, 협박편지에 동봉, 우송하였다라고 했을 때 휴대라고 보았나요? 휴대라고 보질 않았습니다. X. 틀린 것은 몇 개다? 2개가 됩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과실법 넘어갑니다. 갑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어요. 1번 보시면 라바콘 3개, 꽃갈콘을 설치를 했고 흰호수를 배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X. 자, 2번은 총론 시간에도 많이 배웠죠. 지금 이성도 중에 갑에 대한 A에 대한 N부 백인과 진정제 투여 업무만을 지시를 받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시키는 것이니까 이 시키는 것대로만 한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번을 보면 고지도 안 했고 확인도 안 했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고 봤죠. 4번에 지시를 했는데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과실이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5번에 쏠림 현상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쏟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요 임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철판이 쏟아져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과실이 존재하는 판례가 됩니다. 정답은 3번. 자, 문제 2번을 갑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자, 이 판례도 많이 나왔죠. 등 뒤편으로 골프공을 보냈고 결국 캐디가 상해를 입게 되는데 이거 과실을 인정했죠.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중과실이 아니라 단순과실입니다. 이게 틀렸네요.
자, 도급주면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주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게 원칙인 겁니다. 일단 끊어보세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기본 강의 때? 예외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이런 구체적 관리적 감독 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동그라미 1번. 두 번째로서는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일 때에는 예외적으로 주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도급인에게도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1번하고 2번일 때에는. 아시겠죠? 이 판례는 뒤에도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찜질방 사건 아시죠? 주의 의무 위반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쵸? 동그라미. 자, 출입문을 열고 닫은 것은 업무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랬죠? 일상생활에서 흔히 하는 일이잖아. 업무자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담임교사가 이렇게 지시를 하였는데 유독 이 아이만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 떨어져서 사망하게 되죠. 그랬을 때 담임교사는 주의 의무 위반이 없다는 겁니다. 평상시 이렇게 늘상 이렇게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판례가 됩니다.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3개네요. 답은 2번. 문제 3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풀었죠. 고지하고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그쵸? 근데 그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실을 인정했다는 그런 내용의 판례입니다. 맞는 말이고,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주의 의무를 갖고 판단하죠. 맞습니다. 자, 3번을 풀었단 말이에요. 3번. 3번이 어디서 풀었어요? 3번을? 앞에서 풀었잖아. 여기서. 그쵸? 여기서. 법령에 의해서 주의 의무가 감독 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그쵸? 개별 작업에 대해서 지시 감독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주의 의무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그래, 법령에 의해서는 부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개별 작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죠. X. 이게 AND가 아니고 OR잖아요. OR. 여기. 1번하고 2번이 OR로 되어 있잖아. OR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이거나 2번일 때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도 법에 의해서는 부여되어 있지 않다 손치더라도 두 번째에 해당된다면 주의 의무가 인정된다는 그런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적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뛰어나올 가능성 대비해서 운전해야 할 주의 의무는 없다. 총론 시간에 배우는 신뢰의 원칙 관련된 판례입니다. 자, 문제 4번. 자,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네요. 1번 보시면 답변을 드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뢰의 원칙이지. 그쵸? 그래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총론 시간에 나오는 판례입니다. 2번 보면 주차를 했잖아요. 주차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운행 중이 아니죠. 운행 중이 아니라서 도로교통법은 적용되지 않고요. 형법상의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만 남은 겁니다. 근데 적재된 상자가 떨어져 나갔다고 했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니까 지금 상자가 떨어져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처를 입었고 상해를 당했고 그래서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던 판례가 되는 거죠. 과실을 인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됩니다. 주치의가 나와 있고 전공의가 나왔네요. 지금 수련의가 나왔죠? 수련의. 그래서 상하관계죠? 신뢰의 원칙이 적용됩니까?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근데 만연이 믿었다는 거죠? 그치? 근데 수련의가 처방을 잘못하게 되어서 상해를 당했다고 했을 때 그 상위 감독자인 주치의도 똑같이 과실 책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4번 풀었죠? 설치하고 배치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은 없다는 거예요. X. 답은 2번입니다. 자, 문제 5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1번 보세요. 1번 보시면 지금 역할 담당자가 다 있어요. 대표이사가 별도로 있고 책임자가 별도로 있고 지금 임직원이 별도로
분담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치? 다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 이 회사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그 회장은 구체적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그치? 그게 있으면 내 혼자 일을 하지 왜 이 사람을 고용합니까? 그렇죠? 고용하는 이유가 다 역할 분담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추상적 의무는 있지. 추상적 주의 의무는 있지. 구체적 주의 의무는 없어요. 그게 판례입니다. 이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사장도. 다 공사 감독 전담자가 따로 맡아져 있잖아요. 맡아 있기 때문에 이 사장 역시 마찬가지로 1번 판례와 똑같이 구체적인 주의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3번 판례. 이상 증세를 보였잖아요. 설사를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의사한테 가야지. 근데 이 산후조리원이 누구 말만 따랐어요? 산모 지시만 따른 거야. 산모가 뭘 한다고. 결국 밑에 보시면, 옆에 보시면 의사라든지 한의사의 진찰을 결국 받지 못했잖아요. 결국 필요한 사람은 의사나 한의사인데. 그럼 이 산후조리원이 할 도리 다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 책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안 된다, 틀렸고. 답이 그래서 3번 되는 거예요. 4번 보시면 수리했다, 임대했다는 것은 업무상 과실이 아니지, 업무자가 아니지 업무로 볼 수 없습니다. 업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업무상 과실치사상에서 업무라고 하는 것은 생명신체에 관련된 업무로 국한되는 거예요. 수리했다, 임대했다는 거라고 하는 것은 생명신체와 관련된 무관한 업무들이므로 업무상 과실에서 업무로 보지 않습니다. 맞는 질문이죠. 자, 문제 6번.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풀었잖아, 제가. 주차를 했기 때문에 운행 중이 아니다. 운행 중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쵸? 형법상의 범죄가 적용된다고요. 그쵸? 자, 상대가 떨어 나갔으니까 이 자체에 과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됩니다. 마지막에 틀렸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맞죠? 1번도 생명신체 맞고 2번에 소홀히 감리 업무를 소홀히 했으니까 업무상 과실로 봐야 되는 거고 마지막에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기 앞서서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확인하지 못했다면 과실이 있다는 내용의 판례이고 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7번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1번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으니까 인도로 돌진했다는 거죠. 그렇죠? 판례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일 때는 혈액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도 이것은 과실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응급제왕절개 수술일 때는 달라요. 그때는 미리 혈액을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그래서 단순 제왕절개냐 응급제왕절개냐에 따라서 준비 의무가 달라요. 오버가 잦다는 이유로 이거 끄고 열어두고 걸어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쵸? 이 부분에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라고 했을 때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인정되는 거 2개, 인정되지 않는 거 2개, 답 2번입니다. 8번 갑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메스 사건 아시죠? 그대로 둔 채 봉합했다는 겁니다. 과실이 인정되지 않죠? 정지신호 무시했기 때문에 과실이 있는 거죠. 다음 도급지면 원래 책임지지 않는다 그랬죠? 원칙이. 그래서 과실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이 3번입니다. 업무를 인계받지 않은 간호사죠? 자기 환자 전념하고 있었잖아요. 그치? 따라서 이 간호사는 회복실 내에 있는 모든 환자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시 감독해야 할 의무가 없죠? 없습니다. 의사가 환자 집어넣어주면서 네가 알아서 하겠지. 뭘 알아서 해. 그렇잖아. 신뢰 원칙이 적용되지 않죠. 그러니까 따라서 그럴 만한 지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 간호사도 업무도 인계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환자를 보살피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간호사에게는 주의 의무 위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죄가 되었던 판례가 되죠. 맞는 말이에요. 답은 3번입니다.